한국, 무기 수출은 11위. 100대 무기업체 중 국내 기업 4개. 국방기술 분지론 2019 세계 방산 시장 연간 미 국방비, 무기 수출 부동의 1위. 한국이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화테크윈, LIG넥스1,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4개 국내 업체가 100대 무기 판매 업체의 이름을 올렸다. 2018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3억 1천만 달러로 세계 10위로 조사됐다. 미국이 649억 달러로 부동의 1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46억 6천만 달러로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9위로 나타났다. 국방기술 분지론이 16일 발간한 2019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 8,220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전세계 GDP의 2.1%로 냉전 시대 이후 가장 낮았던 2014년과 같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지역의 국방비 지출은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가 나온 1988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감소했다.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이다. 이들 5개국이 전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2017년 4위였던 러시아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6위로 2계단 하락해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649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6%로 2에서 8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이다. 2위인 중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에 해당하는 250억 달러를 지출했다. 한국은 43억 1천만 달러로 10위, 일본은 46억 6천만 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한국이 2.6%, 일본은 0.9%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8.8%에 달했다. 2014에서 2018년 5년간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9에서 2013년보다 23%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무기 거래가 87%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상위 5개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이며 이들 국가는 전체 무기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미국은 2009에서 2013년에 비해 2014에서 2018년 무기 수출액이 29% 증가해 부동의 2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인 러시아와의 격차도 2009에서 2013년 12%에서 2014에서 2018년에는 75%로 확대됐다. 한국은 무기 수출 11위로 2009에서 2013년 대비 2014에서 2018년 무기 수출이 94% 증가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 등이다. 2014에서 2018년 무기 수입은 권역별로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 유럽, 아프리카, 미주 순이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에는 세계 상위 10개 무기 수입국 중 인도, 호주, 중국, 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러시아 31%, 미국 27%, 중국 9% 순이다.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의 2017년 무기 판매액은 2016년에 비해 2.5% 증가한 3,982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100대 기업 중 미국 42개, 서유럽 24개이며 이들 66개 업체의 총 판매액은
3,215억 달러로 상위 100위, 총 판매액의 81%에 이른다. 미국의 무기 판매 규모와 상위 100인의 업체 수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최대 무기 생산국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2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에는 러시아 10개 업체가 377억 달러를 판매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한화테크윈, LIG 닉스우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4개 업체가 100위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전 세계 국방 예산은 2021년 2조 달러를 넘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중 방산 시장의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2019년 3,417억 달러에서 2023년 4,225억 달러로 약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리더 전파력 추적해 위치 파악 90km 밖에서도 적중 가능. 정밀 폭격과 신속한 타격 작전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을 비롯한 다국 적군의 핵심 전력은 공군이었다. 하지만 세계 최강 공군력을 갖춘 미국도 이라크군 방공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다국 적군이 공습을 앞두고 이라크군 레이더부터 파괴한 이유다. 이때 투입된 무기가 대레이더 미사일이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정레이더가 가동되는 특성을 이용한 무기다.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는 어떤 형태로든 전파를 발산하게 된다. 이를 역추적하면 레이더 위치를 파악해 공격할 수 있다. 전쟁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대레이더 미사일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AGM-45 스트라이크다. AGM-45는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을 공습하던 미 해군과 공군 전투기를 위협하는 러시아제 SA-2 지대공 미사일 유도용 레이더 파괴에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사거리가 10에서 40km에 불과했고 탐지 범위가 넓지 않아 운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미군은 1980년대 중반 새로운 대레이더 미사일인 AGM-88함을 실전 배치한다. 한국 공군도 운용 중인 한미사일은 정레이더 시스템을 탐지해 파괴하는 능력을 한층 높였다. 적이 레이더 전파가 발신되는 곳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은 탄두 부분에 장착된 고정 안테나와 탐색 장비에 의해 작동한다. 연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고체 연료와 로켓 엔진을 사용하며 최대 사거리가 90km에 달해 먼 거리에서도 정레이더를 공격할 수 있다. 최대 속도도 기존보다 50% 가까이 높아져 공격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했다. 한미사일은 1986년 미군의 리비아 시드라만 공습에 처음 투입됐다. 당시 미군은 리비아가 지중해 연안에 설치한 레이더의 한 미사일을 발사해 리비아군 방공망을 무력화했다. 1991년 1차 걸프전에서 미군은 한미사일을 대량 투입해 이라크군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후 코소보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에도 사용됐다. 대레이더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기술도 진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지상 레이더를 끄는 것이다. 레이더가 멈추면 전파 발신도 중단되므로 대레이더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같은 회피 기술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 레이더가 작동을 멈춰도 전파 발신 위치를 기억해 공격하는 AGM-88이 미사일이 생산되고 있다. AGM-88이는 관성항법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미사일 발사 후에도 적지상 레이더나 미사일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정밀 타격한다. 레이더 파괴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레이더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한미사일은 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 공군의 주력 무기로 당분간 계속 운용될 전망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